청소년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오늘부터 우리는 3차 시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적응 채팅방에서 생긴 일. 자연아, 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인스타그램 찾아서 팔로우했다. 우와,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던 그 할리우드 배우? 나도 팔로우 해야겠다. 응, 맞아. 잘 살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시더라고. 진짜? 어떻게 알았어? 이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 방금은 유엔 사무총장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네? 응,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만났나 봐. 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하네. 그런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뭐야?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궁금해서 이번에 같이 조사해보자고 말하려 했어. 좋아. 그럼 조사 후 채팅방에서 다시 만나자. 두 친구의 대화를 잘 보았나요? 여러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적응 정책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또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알고 싶나요? 빈칸에 자유롭게 써볼까요? 오늘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적응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달성할 목표도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기후변화 대응 방법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이해. 자연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어? 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래. 기후변화 대응? 그게 뭔데? 너가 궁금해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고마워. 바로 확인해 볼게.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야.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지난 133년간 지구 평균이 0.85도씩 상승했고 해수면 높이는 0.19m 상승하였다고 보고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서 피해갈 수 없는데 지난 30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2도씩 상승하였고 특히 겨울철 기온이 가장 크게 상승했대. 강수량은 78mm 증가하여 여름철 강수량이 최대로 증가했어.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 방안이야. 기존 화석연료 대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나무를 더 많이 심는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그런데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멈춘 이후에도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0% 이상이 1000년 이상 대기 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대.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행동으로 나타난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적응하면서 생활해야 해.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영향에 대하여 자연 인위적인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홍수나 집중호우를 대비해 하수도를 정비하는 활동이 기후변화 적응에 포함되지. 한자연, 아주 열심히 조사했는데? 물론이지. 우리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응, 맞아. 그래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찾아봤어.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해야 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량을 줄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또한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등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되도록 음식물 쓰레기도 만들지 않으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해. 이는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톤당 온실 효과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는 산소를 내뿜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을 막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해. 우리가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더라도 산업화 이후 이미 많은 온실가스가 축적되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 기후변화 적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폭염, 폭설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기후에 맞는 옷차림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해.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질병 및 전염병을 막기 위해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물 웅덩이가 생기면 해충들이 알을 낳아 각종 전염병과 유행성 질환을 옮길 가능성이 커지므로 불필요한 물 웅덩이가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하지. 그리고 홍수에 의해 물에 잠기는 범람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은 이전하고 홍수 등을 대비해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해. 기후변화로 인해 원래 살던 동식물이 아닌 외국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래종을 관리하여 생태계나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작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의 종자를 확보하고 경작 방법을 바꾸는 것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근데 너무 어렵다. 단어만 봐도 어려워.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샘 찬스를 써볼까? 아주 좋은 생각이야. 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 녀석들 유엔 기후협약에 대해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많이 어려운가 보구나. 네, 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쌤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한 교육 자료를 보내줄 테니 참고하렴.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쌤 짱, 잘 볼게요.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그랬었지. 그런데 어떤 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어떤 나라는 조금 배출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나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 특히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해.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1988년 이전까지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자, 시민단체 등 주로 비정부 부문에서 논의되었지. 그러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자 이는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창설했어. IPCC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검토하여서 종합평가 보고서를 1990년부터 수년마다 총 5차례 작성했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2007년 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 이유는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지적 연구를 증진시켰으며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야. 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동참을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어. 이 협약은 1994년부터 발효되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약속이란다. 그 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구호만 있었지만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37개 국가들이 1990년도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평균 5.2% 줄이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그리고 만일 줄이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지. 이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어.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강제성이 있는 국제적 조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어. 교토 의정서는 2012년까지 발효되기로 계획하였지만 2020년까지 연장되어 2020년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21번째 당사국 총회가 열렸어. 이 총회에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 협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협정은 2021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포함된 195개 당사국 모두가 합의하여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 합의문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물음표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그럼 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이쿠, 다시 너희들이 직접 조사해 봐야지. 아, 맞다. 잊고 있었어요. 구환경, 못 살아. 전 이미 주요 국가의 정책에 대해 조사했어요. 어? 벌써? 그럼 전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 조사할게요. 환경이 어서 분발해야겠는데? 네, 쌤. 그럼 제가 조사한 자료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영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가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 대책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8년엔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5년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응대책이 잘 진행되는지 현황을 보고하는 적응대책 이행 상황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가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 전략을, 2011년에는 적응 행동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년 주기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를 2015년에 처음 발간하였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3개 연방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미국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인 USGCRP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0, 2009, 2014년에 세 차례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환경청은 2014년 6월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청정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13번째 국가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가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멕시코는 2012, 2020,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 독일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전 세계 56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기후변화 일반법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국가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실행을 위해서 재난 예방, 수자원 및 식량 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지원을 해오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후변화 영향의 종합적 계획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기후변화 현명한 적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정책의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현황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에서는 총 9개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9개 분야는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 재해, 산림, 생태계, 국토, 연안, 산업, 인프라, 국제협력, 감시,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총 20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15년에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차 대책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의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적응정책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번 선물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 체크리스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잘 노력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1에서 5점까지 네모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시되는 문제는 총 3문제이고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그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시된 내용을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된 내용은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외 적응 정책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